안녕하세요. 꿈책방입니다. 1982년 2월이 초등학교 5학년 마지막 일기입니다. 곧 6학년이 되지요. 6학년 졸업식이 있었네요. 아버지께서 얇은 습자지로 매화꽃 3송이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네요. 축 졸업이란 글을 써서 붙이고 빈침을 꽂아서 동네 언니들에게 달아주었다고요. 아침부터 눈비가 내려 꽃이 젖어서 볼품이 없어졌다니 안타깝습니다. 눈이 빨갛게 된 6학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고요. 오뎅을 5개나 사주고 핫도그도 1개씩 사주었는데 마치 얻어먹기 위해 꽃을 준 것 같아 미안해 어쩔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럼 산골소녀의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1982년 2월 16일 화요일 맑음. 제목 선생님 선물. 졸업식 날을 대비하여 졸업식 노래를 배웠다. 1반도 우리 반에 와서 같이 배웠다. 4교시가 끝나자 1반은 저희 반에 갔다. 우리 반 아이들이 모은 돈으로 사인펜 1다스와 볼펜 1다스와 사진첩을 샀다. 그리고 포장해서 선생님께 드렸다. 사실 나는 돈이 1원 땡푼도 없어서 못 내었다. 정희가 글씨를 써서 같이 넣어서 포장한 것을 남진이가 선생님께 전했다. 선생님께서는 정근 가시더라도 잊지 않고 고맙게 쓰겠다고 하셨다. 6학년 언니들이 청소하던 교장실과 교무실을 5학년이 청소했다. 교무실은 1반이 청소하고 교장실은 우리 반이 청소했는데 우리 유리창 당번이 청소하라고 하셔서 교장실을 청소했다. 걸레나 빗자루가 없어서 6학년들이 청소하는 곳에 가서 억지로 빌려와서 청소했다. 중학생은 오늘 졸업식을 했다. 중2는 모두 안 가고 가고 싶은 아이들만 간다고 했다. 아버지께서는 졸업식에 줄 꽃을 1개 만들어서 진규를 주었다. 밤에 또 1개를 만들어서 주셨다. 종이를 붙여서 축 졸업을 쓰고 빈침으로 꽂았다. 시범적으로 한번 꽂아보니 기뻤다. 1982년 2월 17일 수요일 맑음. 제목 영숙이의 말. 4교시를 마치고 교장실 청소를 마쳤다. 6학년 교실에 가보았더니 졸업식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냥 집으로 왔다. 날씨는 화창한 봄날 같았다. 4분의 1쯤 와서는 더 이상 올라가기가 싫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다 가버리고 명숙이 나 둘밖에 남지 않았다. 오랫동안 기다린 후에 영숙이와 필려가 왔다. 상장 받는 연습을 했다고 한다. 필려는 개근상이고 영숙이는 우등상, 개근상과 또 1가지 상을 받는다고 한다. 종필이는 개근상이고 현숙이는 아무 상도 못 받았다니 내 마음도 좋지 않았다. 현숙이보다 공부를 확실히 못하는 아이들도 상을 많이 받았는데 선생님들도 너무하시다. 현동에 있는 아이들이 상을 많이 받고 촌으로 있는 아이들은 잘한 것도 답례를 안 해준다니 그 애들 마음은 오죽할까. 필려는 저희 선생님이
인간차별을 안 하신다고 말씀하셔 놓고는 인간차별을 한다고 욕까지 한다. 나도 6학년이 되면 우리 식구가 선생님을 못 배워서 답례를 안 하셔도 된다. 나의 실력을 지니면 끝이기 때문이다. 1982년 2월 18일 목요일 맑음. 제목 예행 연습. 아침에 매화꽃 2개를 만들었다. 어제 1개를 만들어서 모두 다 만들었다. 시간을 마치고 와서는 졸업축이란 글씨를 써서 붙이고 편지 한 장씩 써서 접어두었다. 현숙이, 영숙이, 필려가 좋아할까? 오늘은 예행 연습을 했다. 어제 영숙이가 말한 그대로였다. 벌써 새 책이 나왔다. 선생님께서는 산수 국사 사회책과 배움책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난 국사와 사회 배움책을 모두 했기 때문에 안 가지고 오고 산수만 가져왔더니 1교시째 산수만 하고 2교시에는 예행 연습을 했다. 연습을 하고 나 청소를 했지만 저 학년보다 더 빠르게 교문에서 나왔다. 어제 보리쌀을 볶았기 때문에 아침에 비닐봉지에 넣어서 가지고 왔다. 조금밖에 안 가지고 와 영희, 순남, 선자, 혜순이밖에 못 주었다. 또 도시락 대신에 김밥을 엄마가 싸주셨다. 집에 올 때는 납작하게 되어서 밥이 튀어나왔다. 금화와 같이 와서 금화도 조금 주고 먹었다. 내가 준 것만은 알고 얻어먹은 것은 모르는 것 같이 했다. 춘옥이가 나에게 과자를 주었다. 1982년 2월 19일 금요일 비. 제목 졸업식. 아침에 비와 눈이 섞인 눈비가 내렸다. 아버지께서는 학교에 가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나 억지로 가기로 했다. 아버지께서 만드신 꽃을 비닐봉지에 넣고 어제 볶은 보리쌀도 비닐에 넣고 다른 날보다 일찍 나섰다. 옷이 흠뻑 젖었다. 교실에 꽃을 두었다. 6학년 교실 3교시를 강당으로 한다. 시간이 되자 졸업식이 시작되었다. 중학교 교장 선생님의 말씀은 나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송사 김정희는 실감이 나지 않고 딱딱했는데 답사 강분희는 울음을 겨우 참고 읽어 내려갔다. 모두 다 마치자 6학년만 남고 우리들과 손님들은 다 나왔다. 유리창으로 보았는데 6학년들은 눈이 빨갛게 부었다. 나의 마음도 아팠다. 꽃에 비가 맞아서 보기 싫어졌다. 영숙이 필려 현숙이를 달아주었다. 영숙이와 필려는 저희들을 따라가자고 했다. 그래서 따라갔다. 포장집에 들어갔다. 난 돈이 없으므로 밖에 서 있었다. 조금 후에는 현숙이가 불렀다. 얻어먹기 위해 꽃을 준 것 같았다. 오뎅을 5개나 사주었다. 또 영숙이와 필려도 핫도그 1개씩 사주었다. 나는 주지도 못하는데 어쩔 줄을 몰랐다. 1982년 2월 20일 토요일 맑음. 제목 편지가 옴. 1교시부터 어제 졸업식 할 때 있었던 강당 교실을 깨끗이 청소했다. 책상은 모두 제자리에 갖다 놓고 정리하고 교실 바닥을 쓸고
젖은 걸레로 닦았다. 흙이 바닥에 묻어 있어서 힘은 들었으나 많은 아이들이 열심히 하니 금방 깨끗할 수 있었다. 6학년들은 중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고 책을 받으러 와야 하기 때문에 같이 내려왔다. 솔직히 난 영숙이와 필려하고 같이 오느라고 지각도 2-3번 했다. 겨울에. 내가 이제 자유가 된 듯 싶으나 다시는 이 날이 없을 것이다. 중학교는 우리보다 더 빨리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선생님 책상에 엽서가 있었다. 궁금하여 보았더니 김익 선생님께서 나에게 보낸 엽서였다. 참 기뻤다. 그런데 선생님도 정금 가실 것 같다고 하셨다. 엽서 한 장이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다. 선생님께서 월요일 날 헌 책을 가져오면 새 책으로 바꿔준다고 하셨다. 도장도 함께 가져오라고 하셨다. 난 미술책이 없다. 그래서 걱정이 되었다. 1982년 2월 21일 일요일 맑음. 제목 동생 영자. 벌써 나이는 48살인데도 아직은 철이란 철은 한 개도 없다. 영자는 아버지의 말을 아무렇게나 해서 탈이다. 아버지께서는 KBS 뉴스를 보시려고 하고 영자는 MBC 연속극을 보려고 했다. KBS를 틀어놓으니까 영자가 볼륨을 낮추고 또 코드를 빼고 난리였다. 처음에는 그냥 두었으나 자꾸만 그래서 아버지께서 못 그러게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아서 맞았다. 고집이 센 영자는 나중에 아버지를 때려서 오히려 많이 맞았다. 말리려고 했으나 아가가 놀랄까봐 겁이 나서 아가만 안고 있었다. 나도 2, 3학년 때 아주 많이 맞았다. 그러나 이젠 맞기도 싫고 부모님 속상하게도 하기 싫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떤 때에는 약간 반대될 때도 있지만 금방 아버지 의견을 따른다. 영자는 아직 깨도 없고 철도 안 들어서 가엾었다. 내가 맞을 때는 학교에 가고 싶거나 일손 때문에 못 가게 하여 억지로 가려고 울고불고 하다가 많이 맞았고, 동생을 재워놓고 놀러 갔다가도 맞고, 동생과 싸우다가도 맞았다. 그땐 정말 내가 바보스러웠다. 뉴스 파노라마를 보았다. 책을 빨리 읽는데 책장만 넘기는 것 같았다. 속독법을 나도 배웠으면 좋겠다. 1982년 2월 22일 월요일 맑음. 제목 소포가 옴. 아침에 날씨가 춥지 않아서 옷을 조금 입고 왔더니 학교에 와서는 추웠다. 전에는 영숙이 필려가 있어서 8시에 등굣길에 들어섰다. 영숙이 필려는 늦게 가는 편이어서 오늘은 조금 빠르게 나왔으나 아이들이 모두 다 가버려서 뛰어갔기 때문에 춥기는커녕 오히려 더웠었다. 3교시에 선생님께서는 소포를 들고 오셨다. 우리 반 아이들 것은 잘 안 오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장담을 했는데 장담 그대로 나에게 주셨다. 부산 명숙이 언니가 보낸 것이었다. 오늘 새 책을 받았기 때문에 가방은 더 무거웠다. 도장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도장을 안 가져와 장 일길이 도장을 빌려 한 번 찍고 이름이 잘 안 보이게 또 찍었다. 6학년 책은 9권이었다. 도덕과 사회는 새로 나와서
종이 질도 더 좋고 그림이 칼라였다. 또 내용도 달랐다. 시간을 마칠 때는 헌책을 내었다. 1학기 동안 1년 동안 내가 괄시하고 싫어했던 책을 내려고 하니 서운했다. 낙서가 많이 되어 있고 끝이 찢어진 책들은 지금 헤어지면 다시 못 만날지도 모른다. 미워했지만 나에게 지식과 힘을 주었다.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1982년 2월 23일 화요일 맑음. 제목 실망. 어제 헌책을 다 내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배움책만 가지고 오라고 하셨다. 가방은 가벼웠다. 오늘 공부를 조금 하고 종업식을 하는 줄로 알았다. 지루하게 4시간을 보냈다. 선생님께서는 상장을 쓰시고 생활기록부만 쓰셨다. 무슨 말씀도 안 하시고 가방만 싸라고 하셨다. 내일은 빈 걸로 학교에 오라고 하셨다. 난 실망했다. 오늘 종업식을 잠깐만 하고 내일은 학교에 안 와도 되는데 중학생은 2시간 공부하고 1시간 청소하고 1시간 동안 종업식을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내일은 학교에 안 간다. 오늘 종업식을 하는 줄로만 알고 도시락도 안 가져와서 배는 고픈데 돈 30원을 잃었다. 주머니에 넣어 두었는데 잃었다. 편지 붙일 돈이다. 그래서 재화에게 20원을 꾸었다. 미화가 까닭없이 10원을 주었다. 조금 전까지 교문에서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께서 시킨 약을 2가지 다 알았는데 약방에 와서는 1가지를 잊어버렸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1가지만 샀다. 집에 오니 벌써 비닐하우스를 완수해 놓으셨다. 다른 집은 거의 다 완수했는데 우리는 아직 고추 비닐하우스만 만들면 된다. 1982년 2월 24일 수요일 눈. 제목 선생님과 헤어짐. 아침에 눈이 내렸다. 종업식을 하는 날이다. 하지만 기쁘지가 않는다. 종업식을 마치고 교실에 들어갔다. 선생님께서는 통지표와 상장을 주셨다. 나는 우등상보다는 개근상이 좋을 것 같다. 1학년에서 지금까지 우등상은 계속 받아왔으나 개근상은 계속 못 받아보았다. 우리 반에서는 나, 선자, 남진, 혜순, 순남, 정희 6명이 우등상을 탔다. 선생님께서는 공부를 잘하여 대학교까지 가며 좋은 학교로 가라고 어렵게 설명하셨다. 내 마음은 터질 것 같았다. 울음이 곧 터질 것 같았다. 어제는 마지막 수업,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 반 아이들과 선생님과의 마지막 자리이다. 선생님은 5년 만기이므로 정근 가신다. 마지막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이 말은 떨려서 나오지가 않았다. 교실 뒷문을 나갈 때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제는 이 교실에 들어와 앉지 못할지도 모른다. 지금도 막 울고 싶고 가슴이 아팠다. 이걸 글로 표현할 수 없다. 선생님을 영영 못 볼지도 모른다. 나의 얼굴에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통지표는 볼 정도 없었다. 1982년 2월 25일 목요일 눈. 제목 변덕장이 날씨. 금방은 노란 바지와 파란색 웃옷을 입었더니 조금 후에는 하얀색 바지와 검은색 웃옷을 입었다. 이러한 사람을 변덕장이라고 한다. 지금 이야기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날씨이다. 금방 눈방울이 휘몰아치더니 조금 후에는 햇볕이 따스하게 내리쬐었다. 봄이 겨울을 쫓는데 그냥 훌쩍 떠나기가 아쉬운지 눈을 뿌려준다. 올해의 겨울과는 작별을 해야 한다. 오늘 이날은 영원히 못 만난다. 변덕장이는 너무 과분한 말이다. 오후에 책 겉장을 쌌다. 달력으로 쌌는데 모자랐다. 작년 것은 없어서 올해 달력 1개로 6권밖에 못 샀다. 그래서 2권에 1월, 2월 것만 찢어서 쌌다. 9권을 과목과 이름을 모두 썼다. 5학년 때는 세면 종이로 쌌다. 하얀 달력 장으로 쌌더니 글씨도 잘 써졌다. 어제 선생님께 편지를 썼으나 다음에 보내기로 하여 보내지 않았다. 이제는 선생님이라고 하면 어떤 선생님인지도 모른다. 우리 담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직 내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다. 1982년 2월 26일 금요일 맑음. 제목 금수기. 땅이 굉장히 질었다. 발을 옮길 때마다 흙이 헌신이 안 보일 정도로 무겁게 많이 붙었다. 그래서 밖에 나가기가 싫어졌다. 방 안만 가만히 있다니 금수기가 놀러 왔다. 교복 중 웃옷을 빌려달라고 왔다. 명자 언니가 입던 교복이다. 금수기는 지금 3학년이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어서 헌 것이긴 하지만 가져갔다. 카라는 필련의 엄마가 가지고 갔다. 필려도 언니 교복 한 벌을 가지고 갔다. 1년만 입으면 내년부터는 옷 자율화이기 때문이다. 금희와 영희가 피리 배우러 왔다가 그냥 돌아갔다. 내가 금수기와 이야기하고 금희는 금수기 동생이기 때문에 금수기가 자꾸 가라고 하여 그냥 가고 말았던 것이다. 공책 한 권에 여태까지 내가 지은 시나 선생님께서 지어주신 동시를 모두 옮겨 적어 놓았다. 선생님께서 지어주신 동시를 읽으려니까 다시는 못 만날 선생님을 생각하니 가슴만 아팠다. 기름병으로 연필꽂이를 만들었다. 연필보다 더 짧게 끊어내고 색종이로 모양을 내어 오려 붙였다. 짧은 연필은 꺼내기가 조금 힘들었다. 1982년 2월 27일 토요일 맑음. 제목 봄의 소식. 나이, 냉이의 사투리이다. 나이가 아니고 냉이다. 우리 동네는 나이라고 한다. 미희가 냉이 캐러 가자고 왔다. 먼 밭에 가기 때문에 두꺼운 옷을 입고 장갑을 끼고 호미와 세숫대를 가지고 갔다. 냉이가 많은 밭이 따로 있는 것 같았다. 많은 밭에 갔더니 벌써 미영이 엄마와 뒷집 정희가 냉이를 캐고 있었다. 그 밭은 우리 뽕나무 밭 위의 밭이었다.
말 그대로 냉이가 많고 뿌리가 굵었다. 미영이 엄마와 정이는 참 많이 캐었다. 바람이 굉장히 세었다. 미희는 허리도 펴지 않고 열심히 캤으나 나는 장갑을 끼고 머리카락이 내려오고 해서인지 잘 캐지 못했다. 캐다 보니 반가운 소식이 있다. 그것은 콩따닥이란 풀에 노란 꽃이 피었다. 그 꽃은 봄의 소식을 가득 싣고 왔다. 꽃이 피었다고 하니 옆도 돌아보지 않던 미희가 제일 먼저 달려왔다. 바깥에 피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깔았던 고추밭의 헌 비닐 속에서 피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핀 것은 핀 것이다. 1982년 2월 28일 일요일 맑음. 제목 아버지께서 화가 나심. 저녁밥을 먹고 나서 아버지께서 영자에게 KBS를 틀어보라고 하셨다. 그래서 영자가 KBS를 틀어보았더니 건투를 했다. 아버지께서는 KBS를 틀어두라고 하셨는데 영자는 MBC를 틀었다. 아버지 말을 계속 안 들어서 아버지께서 매를 때렸다. 영자는 매일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아서 밉다. 정말로 미워 안 달아 죽겠다. 그러나 영자가 맞으면 나도 야단을 듣는다. 하지만 맞으면 불쌍하다. 깨도 없이 아버지께서 화를 내어도 코만 세고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안타깝다. 화가 굉장히 나셨다. 그래서 텔레비전도 못 보게 도난스를 떼어치우고 커튼도 뜯어버리셨다. 나도 약간 실수하여 엄마에게 말할 때처럼 말했다. 아버지께서는 누가 그렇게 가르치더냐고 따지시며 야단치셨다. 난 겁이 발칵 났다. 엄마와도 싸우려고 하셨다. 난 생각조차 하기 싫었다. 우리의 잘못으로 엄마에게도 피해를 주었다. 엄마 얼굴 보기가 민망스러웠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